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통영모의고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를 할 김성래입니다. 글자 그대로 통영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실전과 같이 시간을 재고 안배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배열, 국세 절반, 지방세 절반, 조세 총론 두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출제된 비율에 맞춰서 실전과 같이 출제했어요. 다만 편제상 수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래 세법은 2차 2교시에 25번서 붙었잖아요. 공시세법이 공시법이 1번서부터 24번, 세법은 25번서부터 40번까지인데 번호는 그냥 1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규정이 다 틀린 거. 지방세 기본법 하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를 물어보는 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 증가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뭐 할 때? 신고할 때. 그죠? 신고 납부 세금을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맞죠. 신고 납부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부과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 증가세액을 결정하면 계산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정신고 기한 그랬잖아요. 법정신고 기한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그죠? 예, 증여는 취득이니까 취득한 거는 취득세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요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부과 제척할 수 있는 제척기간, 추적해서 부과할 수 있는 내란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7년이 아니죠. 요건 틀렸네요. 몇 년? 10년이다. 10년.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징수 걷어가는 징수를 목적으로 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5년. 그죠? 물론 지방세 5천만 원 뭐일 때 이상일 때는 10년. 그럼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이 소멸시효로 되어 있다. 소멸시효가 뭐예요? 내라 해서 안 내면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걷어갈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 기본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여러분 지방세는요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의신청 아니면 심판청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 얘기는 그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의신청도 90일, 그죠? 심판청구도 며칠? 9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90일 이내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에서 틀렸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 예. 다음은 세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뭡니까? 고지서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관련이 있고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 그런데 안 했으면 가산세가 적용돼서 고지서 나오죠. 다음 상속세는 과세권자인 국가가 세금을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자 협력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래서 맞고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예요. 안 하면
가산세, 그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습니까?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는 어떤 경우라도 가산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재산세는 오로지 가산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몇 프로예요? 3%가 붙고, 그리고 중가산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죠? 0.75. 다시 말하면 만분의 얼마? 75예요. 75. 이렇게 해서 1개월마다 붙어요. 이렇게 해서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총 60개월까지 이렇게 가산금,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거지 가산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예. 다음 3번. 지방세법상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 40 표준세율, 1000분의 40이면 글자 그대로 4%죠. 거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2배. 중과기준세율이 2%잖아요. 2%. 2%의 몇 배란 얘기예요? 100분의 200이면 2배. 그럼 2%의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요 4%를 4%에 더하라. 그러니까 8%죠. 8%. 그래서 취득세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과 제외주택이 아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게 아니니까 중과세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1번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조28 1000분의 얼마 80 이거죠. 1000분의 얼마 80 1000분의 88%. 그래서 이거 줄여서 뭐라고 그래서 조28 조정지역의 주택 2개면 8% 조28 2%.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라 이거지. 조28 또는 뭐라고 그래요? 138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개도 8%야. 8%짜리는 이렇게 2개예요. 조28 138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요거는 할증하지 않아요. 1%부터 3%까지 1에서 3% 주택 가격 6억 이하냐 9억 초과냐. 그죠? 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됐다. 할증하잖아요. 12%. 그래서 1000분의 120 12%. 그리고 조정지역의 4주택 지역 따지지 말고 일반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4%는 1000분의 120. 그리고 법인 있죠. 법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지역의 4% 1000분의 얼마 120. 여기에다가 누구도 법인이죠. 법인은 주택수 따지지 않고 지역 따지지 않고 주택 하나만 법인이 취득해도 12%로 할증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네. 다음 4번.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네요. 지문 이외에 단서 조항은 없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가액이 뭐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 택지개발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공사가 됐는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거고 건축물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라. 지금은 여기는 건축물에 접속된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얘기니까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번 타인의 채무를 그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았어요. 친구가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즉 은행에서는 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겠죠. 그때 내 부동산을 내가 그거 취득 다시 경락받아서 취득하게 되면 내 걸 내가 취득했죠. 그래도 그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왜? 경매가 실행되면 등기 다 말소가 되니까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다. 있다.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 다음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무엇을 통해서요? 공매나 경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증여입니다. 무상. 그런데 공매, 경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어요? 부동산을 교환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죠.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공매, 경매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예요?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이잖아요. 그죠?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공짜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뭘로 봐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유상거래,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이번에는 5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건 틀렸죠. 예. 예. 요거 여기 보세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예. 이번에는 5번으로 갑니다. 5번. 취득세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하면 1000분의 20, 즉 2%죠. 2%를 표준세율에서 뭐하라? 여기서 빼라 그랬어요.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경우다. 틀린 거.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및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1번.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이죠. 이것은 환매권은 실질적 매매 거래가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 그러면 이건 뭘로 본다? 예. 표준세율에서 등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라. 맞고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는데 고급 주택이면 특례세율을 적용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이 아니다 이 얘기는 고급 주택이 아니니까 인정된다. 등기만 하라. 실질적 취득 아니니까. 맞습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는 거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거든요. 근데 1년을 뭐합니까? 초과하는데 그건 취득세 내라. 그러나 등기는 안 하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게 아니라 예, 특례세율 중에서 1000분의 얼마? 22%만 취득세 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래부터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등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실질적 취득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랬죠.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옮기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전 등기가 아니라 표시 변경 등기만 하니까 실질적 취득 아니다.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해서 틀리는 건 요거 3번.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고 초과하는 건 과세는 하되 없어질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취득세 2%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3번 틀렸습니다. 다음 6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는요 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물어보니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응용해서 물어보는 거 그렇게 연습하시고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인 갑이다. 예,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자 그러면 갑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 2번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랬죠. 과세표준은 월 뭐예요? 임대차 금액의 세율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니까 1000분의 얼마? 2 맞습니다. 1000분의 2죠. 다음 3번 임차권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죠. 예, 임차권자 갑에게 있다. 요건 틀렸어요. 왜? 여러분 임차권 말소잖아요.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등기관리증에 기재된 거 지우는 거 말소잖아요. 요 말소 등기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설정자 또는 뭐예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누가 을인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세액이 건당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 세액은 얼마 6,000원으로 한다. 맞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안 되면 기본 6,000원까지 돼야 돼요. 그죠? 다음 5번 임차권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며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0원에 얼마? 20%니까 1,200원에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의 20%. 그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말소 등기는 설정자 또는 현재 부동산에 두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는 통상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실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시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주택분 번원 재산세가 얼마 나왔어요? 예? 400만 원 나왔잖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그것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내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언제? 7월 달에. 나머지 절반은 9월 달에. 그럼 400만 원의 절반 200만 원은 7월 달에. 200만 원은 9월 달에. 그래서 각각 요 납부할세액이 각각 얼마? 250만 원 초과해야 분할 납부돼요. 근데 여기는 400만 원이니까 각각이 얼마에 각각이 각각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50만 원 초과 안 하잖아. 400만 원이니까 각각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각각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 초과 안 하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죠.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분할 납부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 주택분이 아니라 토지분이다 그러면 재산세 400만 원이 그냥 납부할 세액이에요. 그냥. 왜? 한꺼번에 다 내니까. 그럼 납부할 세액이나 재산세나 똑같죠. 근데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하고 납부할 세액하고 개념이 틀리다. 왜? 실제로 납부할 땐 절반씩 나눠내니까. 나눠내는 그 세금이 각각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70%예요. 7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봅니다. 왜?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커요. 과세 표준이 높으니까 누진세니까 재산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 3개로 쪼개서 각각 계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맞고요. 4번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휴양시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별장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별장인데 그건 누진세율이 아니라 1000분의 40 사치성으로 과세가 돼. 세율만 다르지 재산세가 나오면 별장도 똑같아요. 주택과 같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세율만 다르다. 주택은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만 별장은 사치성으로 비례세율 1000분의 40 이렇게 세율이 다를 뿐이지 납기 절차 다 똑같아요. 다음 그래서 맞고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무할 때 다를 때는 주택하고 토지 건물 가액을 합친 과세 표준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따로 있어도 주택은 둘이 합쳐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이다. 이건 1년치가 400만 원이에요. 그럼 절반은 7월 달에 절반은 9월 달에 이 절반 그게 납부할 세액이죠. 그게 각각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무할 때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된다. 그죠? 예. 여러분 이번에는 8번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의 목장용지는 법령이 정하는 토지 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그랬잖아요.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여러분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하거나 농사짓고 있으면 입지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목장용지는 일정 기준 면적까지죠. 일정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기준 면적을 포함하면 초과하면 그건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다. 면적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그럼 2번 시상지역 중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을 포함하면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이죠.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맞고 영업용 하면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까지죠.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인정해주고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다음 4번 시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부속 토지로서 용도 지역별 면적인의 토지는 주거지역은 공장이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래도 이건 투기는 아니다.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 대상 맞습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외한 얘기는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맞죠?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인데 기준 면적을 제외한 거,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 얘기는 제외한 거 그러면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이고 그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1번에서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9번으로 가죠. 9번. 자, 이제 재산세 마지막 문제 부가징수. 예. 1번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 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2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뭐 미만일 때는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실익이 없잖아. 비용이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죠.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참고로 일부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300만 원이면 250만 원 납부기한에 내고 50만 원만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대한 나눠낼 수 있죠. 다음 4번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 경우 고지서는 토지에 대한 고지서는 몇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관할구역 안에 토지가 여러 군데 있어도 고지서는 한 장으로 발부합니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뭐합니까? 초과하는 경우 국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요건 잘못됐죠. 어디서요? 국내가 아니잖아. 그죠? 예. 관할구역 안에, 그렇죠. 국내가 아니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관할구역 안에 그럼 뭐예요? 시, 군, 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10번. 자, 이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신탁수익권 과세 대상 맞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가 됐던 안 됐던 양도하면 과세,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그래서 이건 과세 대상 틀렸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다.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것만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틀린 건 3번. 1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이죠. 3주택, 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예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사업소득금액에 뭐한다? 산입한다. 이건 소득으로 가산한다. 근데 여기는 3주택 이상은 맞아요. 그죠? 3주택 이상인. 근데 3억을 뭐 했어요?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억을 뭐?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여기서 틀렸고 2번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받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주택이 몇 개예요? 2주택이잖아요. 주택 2개 소유자는 뭐 볼 것도 없이 보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1주택 소유자, 주택 하나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2주택 소유자. 그래서 2개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임대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2개니까 과세가 됩니다. 다음 3번. 거주자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 틀렸어요.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뭐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아니면 분리과세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죠. 다음 4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슨 주택?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하나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과세가 되죠. 다음 5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을 해서 주택이 하나냐 2개냐 주택수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죠? 본인 주택과 배우자 주택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합쳐서 2개면 1세대 2주택자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예, 1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부담한 부담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한다. 요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10억에 매매했는데 취득하는 여러분이 내가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 일부를 여러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으로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10억 말고 나한테 세금 부분도 줘야 되겠죠. 그럼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늘어나요. 10억에다가 여러분이 부담한 세금도 매매 가격으로 합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 뭐한다? 포함한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내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에 포함시켜요. 예.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 가격 대신 증빙 자료가 다 있어야 되겠죠. 다음 3번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함께 취득하거나 또는 함께 양도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서 기장을 하되 토지 건물 가액 있죠.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통합해서 얼마,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건물에 대한 가격 얼마, 그 다음에 토지 매매 가격이 얼마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2개 합쳐서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렇게 기재됐다면 이 금액에 건물 가격이 얼마고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다. 맞고요. 4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만 추계결정 경정 시에는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느냐. 자,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요 환산 취득 가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당시 가격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에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 그래서 요거 환산 취득 가액은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 가격에만 적용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에 관련된 거지 양도 가액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 당시 가격도 당연히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주택. 주택에서는 별장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이거는 뭐다? 분리과세. 그죠?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나대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이것은 비사업용 종합합산 토지죠.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부속 토지 합쳐서 별장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영업용 건축물 용도지역별 면적인의 토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건축물은 영업용 건축물이든 상가 또는 공장 건축물이든 사치성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과세 대상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3개. 그죠?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14번.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몇 년이에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자산에 한해서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도소득 뭐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국외자산에 대해서 다 공제를 한다.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안의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 국외자산 다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음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증연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맞죠? 이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 한다고요? 제외. 전매니까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몇 년? 5년이에요. 5년 뭐하고? 보유하고 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양도자에게 40%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요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여러분, 고가주택은 반드시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했으면 최저 20%부터 최고 80%까지 공제혜택을 주죠. 왜? 보유기간에 연 4%, 거주기간 연 4%. 그런데 2년 거주하지 못했으면 고가주택이라도 일반 자산과 똑같이 6에서 30%짜리로 갑니다. 이것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보유기간 1년에 2%씩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년을 보유했으니까 5년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 계산하면 10%가 되겠죠. 그래서 40%가 아니라 몇 프로? 10%를 공제해 준다. 그죠? 예.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반드시 몇 년? 2년 거주 충족을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못했잖아요. 2년 거주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자산과 똑같이 6에서 30%로 공제해 준다. 거기로 가면 1년의 보유기간 1년에 2%씩이죠. 5년이니까 2, 50, 10%만 공제해 주는 거죠. 다음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4번.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1세대 2주택도요.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1세대 2주택 3주택 할 거 없이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참고로 그런 경우는 중과세 할증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예. 15번 2022년 5월 10일 날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록세 세율로 틀린 거 그랬어요. 법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도요. 여기 요거 참고로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년 동안 중과세 유예시켜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줘요. 여기서 관계없이 세율은 똑같다. 그럼 1번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몇 프로? 70% 맞고 1년 이상이든 2년 3년이든 분양권은 1년 채웠으면 60%. 그래서 분양권은 이렇게 70% 60% 이 두 가지. 그러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70%. 맞죠? 예, 1번하고 3번 똑같아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70%.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이건 뭐다? 할증하지 않고 요거 틀렸죠? 2년 이상이면 6에서 몇 프로? 45%. 조정지역의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 60%.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에요. 참고로 여기 조정지역 있죠? 조정대상지역. 요 조정대상지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5월 며칠 2023년 5월 9일까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요. 200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면서 요때까지는 요 기간 동안에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하지 않고 일반 지역과 똑같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거. 예.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갑니다. 소득세법상 한 세대가 양도 1년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조정적으로 묶여져 있으면 2년 거주 이런 거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틀린 거 1번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요.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원이 전부 몇 년? 5년 이상 뭐 했어요? 거주했다면 자기 앞으로 취득해 놓고 2년 거주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맞죠? 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 받습니다. 맞고, 주택의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협의 매수 수용이 됩니다. 이때는 수용 또는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토지 포함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3번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대 전원이 무한다 출국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그래서 맞고, 4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다. 이건 이민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학교폭력, 사업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타 시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안 해도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혜택 주느냐? 틀렸어요. 두 군데서 틀렸습니다. 1년 이상 뭐예요? 보유가 아니라 거주.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근무상 형편이지 사업상 형편이 아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시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 그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 주는데 조건은 몇 년은 거주하라, 1년은 살고 있다가 이사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에서 틀렸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6문항 정도 일에 모의고사 한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2회 통역 모의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오늘 틀리신 분은 왜 틀렸는지 그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